안녕하십니까. 우리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던 북토크가 또 왔습니다. 우리 GBS 청취자님 그리고 매일 복음 토요일 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면서 선교하기 팀 멤버들과 이 멋있는 책 파타고니아라는 책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워서 남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로운 캥골 모자를 한번 선보이고 있습니다. 결혼 38주년 기념일 때 아내가 좀 캥골은 캥골인데 좀 다른 거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멋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그냥 나성에 있는 LA에 있는 북스토어에 갔다가 한국 북스토어죠. 한 네다섯 권 책을 사는 중에 하나 걸렸어요. 패타고니아. 이거 그냥 보통 책들이 타이틀 보고 사잖아요. 근데 이 파타고니아라는 그 클로딩은 워낙 아는 스토어였고, 근데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본 시나드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인사이드 파타고니아. 그래서 이렇게 탁 서칭을. 야, 이게 제가 언제나 꿈꾸는 은퇴한 뒤에 하고 싶은 하와이에서 이렇게 보드가 조그만 사람은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제 거는 저거 2배 정도 되는. 근데 여기 이번 시나드라는 분은 전설적인 등반가, 서퍼, 환경운동가이자 캘리포니아에서 본사를 둔 파타고니아 설립자면 소유자다. 1957년 암령 등산 장비로 시작해서 사업을 들어갔고요. 근데 와,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를 모르는데도 이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분은 그 젠, 한국말로 선이라고 그러죠. 불교 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책의 첫 번째 나온 것은 자기가 한 2,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경영 철학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가 그 매뉴얼이 15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2020년도 출판이 되고, 와,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네요. 네. 거의 뭐 한 1년 채 안 돼가지고 초판 17쇄, 그러니까 보통 4,000권을 찍는다고 그래도 벌써 와, 한국에서 이 정도 팔리면 아주 탑이죠. 탑. 진짜 최고죠, 최고. 저는 이 목차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차가 자기네들 역사 외에는 다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제품 디자인 철학, 생산 철학, 유통 철학, 마케팅 철학, 재무 철학, 인사 철학, 경영 철학, 그리고 환경 철학. 끝. 그다음에 에필로그. 뭐 철학자도 아닌데 무슨 철학 얘기를 이렇게 할까 하고 쭉 훑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업가가 아니로구나. 네? 사업가가 아니로 정말 뭔가를 아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매일 복음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왜 매일 복음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성경 읽는 게 목적이에요. 비블리시스트들은 성경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죠. 성경을 읽는 게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될 뻔했어요. 그건 아니죠. 왜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열심히 읽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나한테 편지를 줬어. 그 편지를 왜 열심히 읽어요? 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려고.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말씀 묵상 뭐 선교도 가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아는 거예요.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왜 시작했는가. 그래서 2005년도 이 책을 처음 썼던 이유는 파타고니아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설명해 줄 안내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5년 동안 그것을 디벨롭 해가지고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책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법. 나는 거의 60년 동안 사업가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거나 변호사라. 나는 이 직업을 존경해 본 적이 없다. 인정하는 것만큼 내게 어려운 것이다. 기업은 자연의 적이 되어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부터 착취한 것을 부유한 사람에게 쥐어주고 공장 폐수로 지구를 오염시키는 이들을 책임져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발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은 식량을 생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인구를 제한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성과 영혼을 저버리지 않고도 수익을 내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자연 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자본주의 모델은 반드시 대체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파타고니아와 2,000명의 직원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유익하면서 수익성이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은 전 세계 기업에게 입증 보일 수단과 의지를 갖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 저는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마다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 있는 자본주의,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선이 있는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작 포인트는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통해, 젠을 통해 나는 단순해지는 법을 배웠다. 단순해지는 것이 가장 풍성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암벽을 오르는 사람은 커다란 등반 장비들을 베이스에 남겨두고 오로지 자신의 기술과 바위의 특성에 의존하여 암벽을 맨손으로 오를 수 있도록 기술을 완벽하여 연마했을 때야 대가의 반열에 오른다. 나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강철 피톤을 벼리는 대장장이로서 손을 배웠다. 하고 자기 자신의 젠. 놀랍죠. 그리고 참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자기의 철학이 뚜렷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서 은퇴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이 지구를 구할 수 있고 그걸 하는 중에 정말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가고 눈이 오면 스키를 가고 애가 아프면 집에 가서 애를 키워라. 뭐 이러한 해가지고 이 파타고니아에 있는 모든 회사의 일꾼들은 파타고니아 광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는 옷. 내가 파타고니아라는 거를 별로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LA도 있고 뭐 벤추라 자기네 오피스가 헤드코어가 벤추라 그 바닷가에서 딱 2블럭. 그래서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파도가 치면 그 다음에 그냥 일 안 하고 가서 파도 탄대요.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네. 기업가 정신에 관한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업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비행 청소년을 연구하라. 비행 청소년은 행동을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정말 역 같네.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난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가가 되려면 좋은 명분이 필요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사업을 확장하라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일은 늘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로 오는 길에서 신이 나서 한 번에 2칸씩 계산을 껑충껑충 뛰어 올라야 한다. 아주 새롭죠. 새로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야 이게 뭐 도대체 일하는 데서 쭉 찌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면 그 사업이 되겠느냐.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음, 그래서 이는 젠의 철학을 사업에 적용해야 할 때였다. 한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목표로 두고 살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본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것 그리고 자기가 15년 동안 파타고니아라는 사업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 이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글화하고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철학을 글로 정리하고 수업을 통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한 것이 이런 급진적 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 사업은 계속 변하고 마케팅은 계속 변하는데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적어 나가면서 15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철학을 정리했을 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에 문서화된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까? 우리의 철학은 규칙이 아니다.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철학을 우리가 지금 플레이토, 애리스토를 철학하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철학. 지금 예를 들어 옷을 만들어 팔고 그 럭비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럭비 옷을 입어봤더니 클라임 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럭비 옷을 그것이 패타고니아의 재킷이 되고 그 재킷이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은 또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패타고니아 퍼스트 나온 재킷이 그 막 그 다 갖다 우리 벗고 버린 그 드리프티 스토어에서 했던 것 같은 게 토쿄에서 그 세일을 하는데 그 가장 처음 난 다 찢어진 이게 딱 입고 나왔더니 4,000불을 받았다. 4,000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기네들의 철학, 그래서 경영 철학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마케팅 철학은 뭐냐?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해도 모든 개인은 타인에게 비춰질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진화시키는 데 일생을 투자한다. 정확한 거죠. 네. 내가 이 캥거해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40불, 40불. 이야, 이거를 제가 캥골은 영국제 이거 햇이거든요. 제가 캥골 햇을 거의 20년 동안 쓰는 거예요. 캥골 저한테 딱 맞아요. 그리고 쉐입도 딱 맞고. 그래서 보통 버라이를 썼는데 이제 결혼 38년에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죠? 하나 뭔가 좀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뭐한 2불? 3불? 근데 이걸 40불을 하는데 누가 산다는 거예요. 이걸 브랜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미지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 뭐 제가 지금 이 마케팅 철학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한 번 입고 버리지 마라 제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구가 목적이야. 지구가 목적.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버는 거에 1%를 earth tax 지구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 가지고 뭐 그래서 그거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코퍼레이션 예를 들어 뭐 빌리언 달러 컴퍼니가 1%면 엄청나겠죠. 그걸 서로 모아 가지고 지구 그 글로벌 워밍 뭐 이런 회사들을 NGO들을 돕는 거였어요. 굉장합니다. 파타고니아 이미지의 책임은 핵심은 무엇일까? 대중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등반 장비를 만드는 대장간이란 우리의 근원이다. 그것을 일하던 자유 사상을 품은 독립적인 등반가들과 서퍼들의 신념, 태도, 가치관이 파타고니아 문화의 기반이 되어 있었고 그 문화로부터 하나의 이미지, 즉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진진성 있고 질 좋은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에 막 브랜딩을 해가지고 막 광고를 때린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진짜 서퍼들, 진짜 그 등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플로이로 있으면서 계속 서핑 다니고 계속 등산하면서 자꾸 이미지를 하고 이건 이랬을 때 그리고 바지 이쪽에는 또 천을 두껍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철학을 적고 하다가 보니까 그 이미지가 스스로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꾼들이 어떤 거있냐면 확실한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파타고니아를 한번 가서 회사를 가가지고 재킷이라도 하나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찢어지면 보내. 그럼 계속 수선을 해서 돌려줘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 그 시즌마다 다른 걸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펑션을 여러 가지를 겹쳐서 하나로 산도 탈 수 있고 저기 스노우도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이게 어떤 마케팅, 브랜딩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장사꾼들이 말이죠. 자,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먹을까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철학적인 입장에서 어프로치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사업 성공은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 달려있다. 우리의 철학에는 재무가 모든 사업의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돈 벌려고 사업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No profit, no business.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인데 여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무는 회사의 다른 모든 부분을 보완한다. 그건 물론이죠. 수익이 우리가 하는 일과 제품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점을 인정한다. 그것도 인정한다는. 그러나 품질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매출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라고 구성원들을 몰아붙이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음. 가장 이윤을 낭비해서 맥스마이즈 하기 위해서 막 브랜딩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프로덕트 자체 퀄리티가 계속 남아서 모든 회사들은 나가 자빠지고 IMF 터지고 무슨 뭐 코비드 터지고 해서 하면 다 했지만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품질이 더 이상 드물게 만나는 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영어를 한말로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품질이 퀄리티가 rare surprise가 되면 안 된대. 내가 지금 '와 이거 품질 좋네.'라고 놀랄 이유가 없다. 왜? 품질에 놀랄 이유는 사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 당연히 품질이 좋은 거죠, 당연히. 품질이 좋은 것은 고객들이 기대를 하고 당연히 추구하는 이렇게 돼야지 그거를 오래간만에 좋은 거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재미난 컨셉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자기네들의 복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억하라. 일은 재밌어야 한다. 이게 이제 another key point입니다. 이 책에. 기억하라. 일은 재밌어야 한다. 우리는 풍성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직원들이 가치 있게 생각한다. 우리는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대장간을 경영하던 시절부터 2m짜리 파도가 올 때면 작업장에 문을 닫고 파도를 타러 갔다. 엄청난 거죠. 네. 2m 파도란 건 사실 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죠? 더욱이 벤츄라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일주일에 2번이 그게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보통은 우리가 3, 4 feet 그냥 예를 들어 우리 헌팅턴 비치 저 같은 사람이 가 가지고 탈라는 게 한 3 to 4 feet예요. 예. 그건 2m가 다르지 않아요. 3 to 4 거의 2배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퍼들이 텍사스에서도 차 타고 와서 하는 2m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네들은 회사가 투블럭 바닷가에서 투블럭 일부러 해 가지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만들다가도 "야 지금 2m짜리 파다가 왔다." 문 다 닫고 가서 서핑하고 베케이션 가서 놀러 나갔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일하는 애들들이. 왜? 그 또 서퍼들이 자기네들이 서핑 아들은 또 이 친구의 아들은 또 서핑 보드를 만드는 회사를 또 해요. 신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이라는 이름의 근무 시간 자유 선택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좋은 파도를 타고 오후에 마음껏 암벽을 타고 학업을 계속하고 일찍 집으로 가 스쿨버스 내린 아이들을 맞이했다. 이런 유연성을 통해 자유와 스포츠를 너무나 사랑해서 엄격한 근무 환경에 정착하지 못하는 귀중한 직업들을 얻을 수 있었다. 특권을 남용하는 직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상한 애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괴상한 애들들이.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기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우리 파타고니아 웩스의 CEO 이 사람은 파운더예요. 그리고 사장은 다른 사람을 계속 시켜요. 여자 사장. 여기 보니까 여자 사장이 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에 상을 줬어요. 파타고니아가. 왜? 가장 뭐 모든 사람들이 더욱이 거기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뭐 십몇 개월을 그냥 주는 거예요. 가서 애 낳고 오라. 애 잘 키우고 오라고. 음.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찰스 다윈의 이야기를 경영 철학에 응용합니다. 찰스 다윈이 뭔 얘기했냐? 다 아시는 거겠지만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지능이 높은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이라는 건 스피시를 얘기하죠. 그 스피시가 종이죠. 근데 종이라는 저한테 안 떠오르는데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스피시 종이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와, 말 된다. 옷 가게를 하나 해도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가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다.
말린다와 나,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CEO의 사무 공간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우리는 늘 사람들과 만날 여유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 이건 제가 페이스북 가서도 봤어요. zuckerberg인가 하는 게 CEO인데 그 친구의 오피스가 그냥 통짜 저기 미러를 그 와이프랑 zuckerberg가 일하는 게 다 보여요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쫙 가야지고 뭐 세크레터리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세크레터리가 막 그러니까 제가 아는 큰 교회만 가도 비서가 둘인가 셋이 있어요. 뭐 운전하는 비서, 앞에 퍼스널 비서, 교회 비서 막 도어를 막 두 개, 세 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미러 오픈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그 공간은 열려 있고 우리는 늘 사람들과 만날 여유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고위 경영진 누구에게도 특별한 주차 공간을 주지 않는다. 가장 좋은 자리는 연료 효율이 높은 차들의 몫이다. 차주인이 누구든 말이다. 말린다와 나는 카페테리아에서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회사의 것을 가져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뭐야? 지구가 목적. 그러니까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조그만 차가 가장 좋은 파킹랏을 쓰게 해. 컴팩 사이즈, 일렉트릭 카드를 바로 사장차 옆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억셉트가 되지 않죠. 네, 한국 교회도 담임 목사가 다 제일 좋은 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네, 참.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선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절대로 전도하지 않아요. 젠, 그 선이 좋으니까 선을 해라. 그냥 아주 은근히 자기가 선의 도를 닦아서 그 선의 도를 받고 선의 도의 리더십을 하고 선의 도의 운영 방식을 하고 선의 도의 철학을 따라서 한다고 쭉 나옵니다. 자, 광범위한 파타고니아 철학, 다시 말해 우리 환경 철학의 공식화로 이어졌다. 어떻게? 이 철학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을 하는 삶을 산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을 산다. 둘째, 스스로의 행동을 정화한다. 셋째, 속죄한다. 이게 뭐예요? 복음도 아니고 속죄한다. 네 번째, 시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다섯 번째,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여섯 번째,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준다. 네, 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을 이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야, 우리도 매일 복음이라는 걸 제가 지금 벌써 이제 500번 했는데 500번이면 뭐예요 벌써 1년하고 지금 반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500번 하면서 내가 매일 복음에 대한 철학이 있었나? 한 10가지로 줄여볼까? 5가지 줄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캄보디아 지금 20주년, 제가 캄보디아 생겨난 지 20년 됐는데 하면서 내가 그걸 철학적으로 줄여서 20년 뒤에 내가 다음 1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는 20년 맞추고 이제 다음 10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될까? 20년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다음 10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20년 동안 배운 것을 활동화하는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행동을 정화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제발 그 쓰레기 버리지 말고 이런 거를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물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킹랏에도 모든 거를 다 전기로 태양열을 받아서 하는 것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CVS 2014년 모든 점포의 담배 판매를 중단해 연간 10억 달러,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 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잃었다. 그러나 물론 고객들은 다른 곳에서 담배를 사겠지만 CVS에서는 사지 못할 것이다. 브라보. 그러니까 기본이 아니 약국에서 어떻게 담배를 파느냐. 그죠? 그래서 CBS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정화시키고 스스로 자기네들 본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려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85년도부터 2016년까지
7,900만 달러, 79 밀리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업과 함께, 그죠? 근데 너무 재미난 게 이 페타고니아가 크리스찬 단체의 타겟이 됐어요. 왜냐하면 페타고니아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건 그 parenthood, planned parenthood,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abortion을 시키는 그게 아니라 티네이저들이 와가지고 그 planned parenthood 그거를 후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4개의 기독교 크리스찬 액션 카운슬이 이 페타고니아를 공격을 한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지금 모든 시민을 컨슈머로 만든다. 그 컨슈머의 단어가 뭔지 아느냐? 거의 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 이분은 자기 어프로치가. 소비자의 원래 정의는 사용을 통해 파괴 혹은 소진하는 사람, 개걸스럽게 먹거나 헤프게 쓰는 사람이다. 와우.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컨슈머를 만든다. 필요 없는 옷을 막 10개, 20개 이런 햇도 내가 이 캥거리 막 5개, 6개인데 또 하나 사고 이 저도 컨슈머가 된 거죠. 개걸스럽게 헤프게 쓰는 사람.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미국인과 같은 속도로 소비를 한다면 지구가 7개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쇼핑센터에서 사들인 거의 90%는 60일에서 90일 내에 쓰레기 더미로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연구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 딱 뭐를 사면 90일 안에 쓰레기가 된대. 90%.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 대신에 소비자라고 불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소비자는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정치가와 기업인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평균적인 미국인의 읽기 능력은 8학년,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수준이고 미국인의 50%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라고 은근히 크리스찬들을 까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진화론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으니까. 그런데 미국인의 지금 읽기 능력이 8학년, 사실은 5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높은 거를 얘기했어요. 지금 5학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일부러 뭐 그 사람도 뭐 머리가 나쁜 사람이지만 일부러 5학년 수준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캉플루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캉플루 하는 거예요. 그 캉플루에서 동양 사람들이 막 두드려 맞고 밀길에서 기차에 치여 죽고 그랑 상관없이 이해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회개했습니다. 아, 이거 뭐 옷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계를 넓히려고 노력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지만, 이제 영어를 한말하니까 좀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계속해서 도전해서 다 우리 자신이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자신의 본분을 알아야 하며 장점과 한계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본분을 잃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할수록 기업은 파멸고 빠르게 다가간다. 선의 철학을 사업에 적용해야 할 때 있다. 선, 젠.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철학을 해야 된다는데 크리스찬들은 철학을 가지면 안 되고 철학은 엔타이 크리스찬이고 이성인을 다 포기하고 책 읽기 포기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책 한 권도 안 읽고 성경 한 권만 읽어요. 이렇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책은 한 권 정도 읽으면서 안 읽더라도 제 북톡이라도 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열심히 배워서 남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